캘거리 필라델피아였죠.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쿠즈멘코 펠티에 그리고 2025년 2라운드, 2018년 저 6라운드였나 어쨌든 뭐 드래프트 한 장 받아왔고 그리고 이제 캘거리는 이제 패럽이랑 프로스트. 개인적으로 이걸 보고 이제 좀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제가 이제 필라델피아랑 이제 오타와를 좋아한다는 건 이제 또 웬만하면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필리에서 사실은 패럽이랑 프로스트는 좀 중요한 그런 느낌의 존재의 선수기도 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 둘 다 1라운드 픽 선수들이고 그리고 이제 팀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오랫동안 좀 주축으로 키우려고 해 왔었고 실제로 이제 그런 역할도 이제 많이 수행을 했었던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어쨌든 중심으로 하면서 좀 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충격을 받긴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이 떴을 때는 과감한 판단 뭐 이제 필리의 이제 요런 느낌의 이야기를 드렸고 캘거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그 기조가 그냥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캘거리는. 예고 과정을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일단 이제 필라델피아 영입자부터 보시면은 이제 펠티에 선수 그리고 쿠즈멘코 2025년 2라운드, 2018년 7라운드 이제 요렇게 받아왔습니다. 뭐 7라운드 사실 이제 그렇게 이제 무게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뭐 쿠즈멘코 펠티의 2라운드 뭐 이제 요렇게 패키지가 구성이 됐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어쨌든 쿠즈멘코입니다. 28살이고 라이트핸드 자원이죠. 이제 180으로 88kg이라서 피지컬은 이제 좀뭐 키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좀 이제 피지컬은 좀 단단한 편이고요. 뭐 그죠? 뭐 오늘 트레이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올 시즌은 좀 많이 부진합니다. 37경기 출장에서 4골 11어시스트밖에 올리지 못하는 그런 그림이었고 기본적으로 이 선수는 네트 근처에서 상당히 득점력이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뭐 사실 KHL에 있을 때는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었는데 NHL에 들어와서는 이 네트 근처에서의 확실한 또 득점 옵션을 보여주게 되면서 그런 과정에서 뭐 밴쿠버 때도 그랬었고 뭐 캘거리 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모습들이 좀 많긴 했었죠.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좀 확실한 활용도 자체는 있는 선수다라고 일단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격에서도 굉장히 공간 침투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수비의 빈틈이라든가 이런 걸 빠르게 파악을 해가지고 오픈 스페이스로 빠르게 좀 움직여주는 이제 그런 그림 자체는 사실 쿠즈멘코 경기에서 참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골라인에서도 이제 좀 힘이 좀 세게 작용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좋은 모습들이 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스틱 핸들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술도 출중하기 때문에 뭐 좁은 지역에서도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이거 슛으로 딱 연결해 가지고 이제 골을 박아 버린다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핸드도 이제 상당히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러한 장점을 모두 다 씹어먹는 단점은 너무 느려요, 이 친구가.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선수가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예를 들면 한 명 제낀다라든가 좋은 그림을 만들어도 다시 따라잡혀가지고 이제 수비에 이제 차단이 된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예를 들면 경합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생각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요. 스피드가 느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스피드를 살려가지고 이제 이 템포를 올리는 그런 느낌의 하키에서 써먹기에도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고한 툴 자체는 있다라는 거. NHL에 그래도 먹힐 만한 툴 자체가 증명이 된 부분 자체가 있다라는 건 그나마 다행인데 너무 느린 스피드가 이 강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갉아먹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펠티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23살에 이제 좀 젊은 선수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뭐 가치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패럽이랑 쿠즈멘코가 1대1 교환이 됐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펠티에랑 프로스트가 교환이 됐다라고 해도 뭐 사실 그렇게 틀리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펠티에 플러스 2라운드 해가지고 프로스트랑 교환이 됐다라고 해도 크게 이제 틀리지는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프트핸드 자원이고 180, 82kg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좀 언더사이즈에 이제 해당이 되는 선수라고 보실 수 있고요. 2019년 1라운드 26순위로 캘거리 플레임스가 지명을 했었던 자원입니다. 물론 1라운드 요 보셨을 때 좀 아쉬울 수 있지만 이번에 이제 캘거리가 받은 선수들도 다 필리가 1라운드에서 지명을 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 별로 아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선수의 경기력을 좀 그리워하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올 시즌 24경기에서 4골 7어스 11포인트였기 때문에 뭐 천천히 좀 자리 잡는 아직까지 뭐 100% 이렇게 만족스러운 경기 결과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씩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일단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뭐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에요. 윙이랑 센터 모두 출장 가능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다재다능함 이런 부분 좀 매력적인 선수고 공격에서의 상한치는 사실 꽤 있는 선수였습니다. 뭐 이제 주니어 시절도 에이스를 좀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AHL 수준에서도 랭글러스에서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던 선수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상한치는 있는 선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부지런한 체킹에서의 기억 같은 부분도 이 좀 열심히 하는 이제 요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토토렐라 감독이 좀 좋아할 만한 그런 느낌의 이 경기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역시나 이제 언더사이즈에서의 약점이 존재한다라는 것 뒤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수도 그렇게 스케이팅 스피드가 초월적으로 빠른 선수는 아닙니다. 이제 요런 부분에서 약점이 있다라는 거는 예. 뭐 어쨌든 뭐 이런 약점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NHL 또 정착하지 못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요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필라델피아의 목적은 제 생각에는 캡 유동성 확보 플러스 공격진에 좀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자원들을 좀 정리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프로스트랑 이제 이 페러비가 참 좋은 자원들이기는 한데 뭐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비슷한 수준의 포인트 생산 자원들이 요즘 좀 너무 많은 게 필리의 현재 상황이기는 해요. 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25포인트, 타이슨 포스터 선수 23포인트가 노아 케이츠라든가 바비 브링크가 22포인트에 페러비 선수가 19포인트이기 때문에 한 20포인트 언저리 요런 느낌으로 지금 포인트를 뽑아주는 선수들이 지금 필리가 꽤 많은 편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역으로 이야기하면 뭐 뎁스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지만은 또 이제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은 진짜 한 2, 3라인 수준의 선수들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조금 기준이 좀 달라지게 되면 3, 4라인 수준으로도 볼 수가 있는 뭐 2, 3라인으로 봅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느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 들어가지 않은 선수를 생각을 해봐도 스콜 로턴이라든가 게닛 헤스웨이라든가 이런 선수들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라보시면은 이렇게 좀 비슷한 수준의 좀 이제 한 시즌 토탈로 한 40, 50 정도 포인트 정도 이제 뽑아줄 수 있는 이런 선수들이 필리는 지금 많아도 너무 많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림에서 사실은 이제 좀 이제 제일 이상적인 건 요렇게 가다가 이제 누군가가 진짜 1, 2라인급으로 볼 수 있는 느낌. 진짜 한 60, 70 코네크니 같은 느낌으로 한 두 명 정도 더 터져버리는 게 제일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페라비한테 사실은 그런 역할을 기대를 했었단 말이에요, 필리가. 근데 안 됐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좀 정체되는 상황이 나왔다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 선수들은 나이도 다 비슷합니다. 지금 포스터랑 브링크 선수 23살, 페라비가 24살이고 케이츠랑 프로스트가 25살이기 때문에 다 20대 초중반에 들어가는 그런 유형의 선수, 그런 무렵의 선수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에서 조금은 정리를 하는 느낌으로 바라봐 주셔도 그렇게 틀리지는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필리의 지금 문제점이 확실한 1라인 자원이 좀 적은 편인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요즘에 이런 것 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가 물론 이제 미치코프는 이제 좀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어쨌든 이 친구는 1년차 선수고 코네크니 정도밖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어떻게 보면은 뭐 득점에서의 진짜 다른 팀을 가도 한 1, 2라인 수준 이상으로 좀 이제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선수는 사실 코네크니 정도밖에 필리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오원티핏도 여전히 조금 이제 경기력에서의 그런 이제 그 기복이 심한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득점력도 뭐 올해 이제 더 이렇게 확 터지는 그런 느낌도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나쁘진 않아요.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진짜 확고한 1, 2라인급이라고 다른 팀을 갔을 때도 그죠? 확실한 1라인급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선수들이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쿠투리에도 지금 이제 부상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돌아온 이후로부터는 경기력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필리는 전체적으로 확실한 1라인의 지원 상황이 좀 적은데 그러니까 1라인을 좀 확실하게 보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됐는데 2, 3라인급 선수는 또 많아도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좀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쿠즈멘코랑 펠티에가 1라인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 선수들은 상한치를 보여줬을 때는 굉장히 좋은 득점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한 선수들이거든요. 실제로 쿠즈멘코 같은 경우에도 22, 23 시즌 정도까지 하더라도 그죠? 밴쿠버에서 39골 득점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그림을 보실 수가 있고 펠티에 같은 경우에도 22, 23 시즌에 랭글러스에서 35경기에서 16골 21어시스트 뭐 이런 느낌에서 좀 득점에서의 확실하게 이런 기대치를 보여주는 느낌의 선수들을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이제 조금 더 화력적인 부분에서의 기대치. 물론 이제 불안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펠티에도 아직까지 NHL 레벨에서 그렇게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쿠즈멘코는 좀 이제 제한적인 롤만 수행을 하는 그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문제는 있지만 결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2, 3라인급의 선수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게다가 나이대도 비슷하다. 이런 과정에서 좀 교통정리를 해줬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쿠즈멘코가 아까 이제 확실한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파워플레이 상황에서도 골라인 옵션이라든가 넷프런트 역할 그러니까 네트 근처에서 이렇게 또 골라인과 이제 네트 근처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파워플레이 원스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역할을 사실 좀 꽤 잘 수행을 해줄 수가 있는 선수입니다. 물론 이제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스크리너 역할로는 그렇게 이제 이상적이지 않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골라인에서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게 참 좋기 때문에 이 오픈 스페이스로 탁 나와 가지고 이제 패스 떠먹여 준 거 이제 툭 집어넣고 이제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 밴쿠버 경기 많이 보신 분들은 캘거리 경기 많이 보신 분들은. 요런 그림에서 어쨌든 경기력에서의 강점은 좀 NHL에서도 확실하게 통하는 강점 자체가 없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근데 이거 요즘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이런 부분 말고는 이 쿠즈멘코의 좀 장점이 많이 희석이 되긴 했는데 그 이유는 뒤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결국 이제 스케이팅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파워플레이 관련 순위가 필리가 지금 낮아도 너무 낮은 상황이죠. 필리는 지금 이제 좀 조금 잘 풀리면은 플레이오프 싸움도 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있는 팀인데 지금 이제 파워플레이가 15.7% 28위고 이제 경기당 파워플레이 기회도 2.77회로 이제 16위 그리고 이제 파워플레이 골 경기당 파워플레이 골 같은 경우 0.43골 득점에서 27위란 말이에요.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워플레이가 지금 굉장히 안 풀리는 과정에서 근데 이제 이 쿠즈멘코는 또 파워플레이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옵션을 제공을 해줄 수 있는 선수다라는 걸 생각을 해봐도 필리가 어쨌든 그냥 이제 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렇게 이제 이 교통 정리 플러스 이제 이렇게 이제 좀 화력적으로 이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이제 요런 선수를 영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펠티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많은 역할을 기대를 지금은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 물론 이제 스쿼드에 못 들어올 정도는 아닌데 제 생각에는 이 엄청나게 높은 역할을 부여받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필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2, 3라인 선수들이 꽤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4라인에 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하브라인 선수들이 이제 필리가 좀 부상자들이 좀 나온 상황입니다. 데로리에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월 초부터 계속 지금 못 나오고 있고 페일링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1월 초였었나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상이 들어가면서 부상자 명단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브라인들 부상도 펠티에 선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체킹 능력이라든가 이런 이제 부지런한 경기력 같은 부분에서 이제 또 강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영입을 했다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피드적인 부분이에요. 결국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두 선수가 조금은 불안하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쿠즈멘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그 평균 35.56kg에 2kg나 지금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고 펠티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언더사이즈 성향의 스코어로도 볼 수가 있고 체커 이런 느낌의 이제 성향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 않단 말입니다. 지금 이제 리그 평균보다도 지금 밑도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둘 다 솔직히 사이즈가 큰 선수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실 쿠즈멘코가 또 이제 사이즈까지 겸비가 됐다라고 하면은 진짜 엄청나게 위협적으로 이제 다가올 수 있는 선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요런 과정에서 지금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 이제 언더사이즈 성향의 두 선수를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치명적인 결점이다. 사이즈에서의 약점을 보인다라는 거. 이제 요런 부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아까 이제 캡을 노린 이제 캡을 비우는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쿠즈멘코 선수가 이제 550만 달러 캡이 이제 올 시즌 끝나게 되고 펠티에 선수도 이제 80만 달러 캡인데 올 시즌 끝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페라비 선수는 2728 시즌까지 500만 달러의 캡이 잡혀 있고요. 프로스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로 이제 올 시즌 이제 펠티랑 같이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뭐 1대1 대응을 시켜보면은 이제 이 가치적으로 대응을 시켜보면 쿠즈멘코랑 페러비 그리고 펠티의 2라운드 프로스트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페러비 이 500만 달러 정도의 캡을 확보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면 쿠즈멘코의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죠? 내년에 어떻게 보면은 페러비 그냥 이제 트레이드를 안 했으면 페러비가 계속 이제 그 캡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페러비를 보냈기 때문에 쿠즈멘코의 만약에 쿠즈멘코를 재계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다라고 뭐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이번 FA 시장에서 특급 FA 자원을 노리기는 충분할 공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필리가 향후에 지금 굴러가는 걸 봐서는 일단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FA 자원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좀 특급 FA 자원을 좀 지를 수도 있는 그럴 가능성.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아까 앞선 내용에서도 지금 이제 필라델피아가 진짜 확고한 1라인 옵션이 좀 이제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과정이라든가 지금 이제 캡을 좀 비우는 모습 그리고 이제 쿠즈멘코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계약의 가능성도 저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필리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재계약을 한다라고 해도 지금 500만 달러 수준의 캡에서는 감소가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또 이제 요 캡에서 이제 좀 덜 얻은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실제로 이제 추가적으로 캡이 확보가 되는 부분이 켈빈 피터슨 선수 계약이 내년 올 시즌 끝으로 만료가 되고 디엔젤로 선수 바이아웃 페널티도 올 시즌 끝으로 만료가 되게 됩니다.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필리가 여차하면은 거의 한 900만 달러 이상의 캡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쿠즈멘코 선수를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죠?
이제 고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뭐 공간이 900만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니까 주요 FA 공격수를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영입할 사이즈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다음 시즌 주요 FA 공격수는 타바레스, 마너, 란타네, 베서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란타네는 캐롤라이나에 재계약할 가능성도 있지만 뭐 FA로 나올 가능성도 지금 이제 심심치 않게 점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베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좀 만약에 지금 또 이제 밴쿠버 좀 나오는 흉흉한 소리가 또 뭐냐면은 이 밀러 트레이드에 대해서 이제 좀 기존 선수들이 약간 좀 이제 좀 불만을 품고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복잡한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제 뭐 베서를 이제 재계약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필리가 또 베서 노려볼 수 있는 거고 마너나 타바레스 이런 이제 옵션들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주요 FA 공격수를 좀 영입할 수 있는 사이즈가 나왔다라고 바라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필리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만요. 이 채팅을 꺼버렸구나. 채팅을 제가 화면에 안 나오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나오게 하고 캘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캘거리는 페랍이랑 프로스트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뭐 사실은 이 두 명의 선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필리가 이제 좀 공들여서 키우는 선수들이기도 했었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한번 보시긴 할 텐데 조엘 페라비 선수는 이제 좀 빨간색이라 조금 이제 눈이 아프실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랩트윙 자원이고요. 이제 24살에 이 레프트 핸드. 그리고 이제 188은 83이기 때문에 사실 프로스트도 그렇고 페라비도 그렇고 이제 피지컬 그 사이즈는 비슷한 선수들이에요. 2018년 1라운드 14순위로 필라델피아가 지명을 했고요. 필리에서 올해 이제 50경기 8골 11어시스트 19포인트밖에 올리지 못하는 그림입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스케이팅 능력을 가지고 있고 공수에서 상황 판단 능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공격에서도 이제 레인 이제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골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림이라든가 공격 가담 타이밍이라든가 수비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공격 옵션 잘 읽고 영리한 포지셔닝을 취한다라든가 이런 그림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선수도 이제 좀 슈팅이라든가 플레이메이킹 둘 다 이제 좀 빠지지 않는 느낌인데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쪽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슈팅 쪽이 조금 더 릴리즈가 괜찮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 슛으로 이제 좀 골을 한 20골 정도도 이제 잘 풀리면 양산을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는 선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영리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공수 양면에서 기여가 가능한 투웨이 윙어 성향의 선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런 느낌으로 보고 넘어가시면 좋고 프로스트 선수 같은 경우에도 25살에 182에 87이기 때문에 피지컬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죠. 이 선수는 2017년 1라운드 27순위로 필라델피아가 지명을 한 선수였었습니다. 49경기에서 지금 올 시즌 11골 14어시스트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25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선수는 조금 더 플레이메이커 성향의 선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싱 능력이라든가 핸드 이제 이런 느낌이 좋기 때문에 동료를 살려주는 이런 움직임에서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자원이고요. 스케이팅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좀 템포를 올리는 경기력이라든가 이런 그림에서도 기여를 해줄 수가 있는 자원입니다. 뭐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수에서 상황 판단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페랍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좀 이제 이 공격과 수비 모두 기여가 가능한 이제 그런 이제 센터 자원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선수도 이제 공수 기여가 가능한 좀 플레이메이킹 센터 유형의 자원이다. 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좀 뭐 큰 틀로 봤을 때는 좀 비슷한 유형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언더사이즈 성향이지만 영리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공격과 수비에서 이제 둘 다 좀 기여를 해줄 수가 있는 센터 자원이다. 정도로 요약을 하고 넘어가시면 그렇게 틀리지는 않아요. 2, 3라인 선수층을 굉장히 크게 보강을 했죠.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캘거리가 2, 3라인 쪽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뭐 2라인 쓰든 3라인 쓰든 이제 이런 그림에서 이제 좋은 역할을 필리에서 사실 이 역할을 많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좋은 뭐 이미 검증도 이제 좀 된 상황이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직전감으로서 확실히 이제 좀 올라갔다. 이제 이 집어넣었다. 좀 뎁스를 좀 보강을 했다라고 봐도 이제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캘거리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굉장히 일관적이에요. 최근의 모습이. 제가 예전에 이 콜로라도를 할 때도 좀 일관적으로 이제 팀이 움직이고 있다. 팀 컬러 일관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캘거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데서 별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크레이그 콘로이 GM이 처음 부임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현재 성적을 도모하면서도 미래까지도 같이 가겠다 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움직임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 움직임에서 그렇게 틀어지지는 않은 움직임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크레이 콘로이 GM이 지금 이제 그 GM으로 부임한 이후에 지명권 엄청나게 받았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많이 지명을 했죠. 이미 이제 2023년에 부임을 했었으니까 23년 3라운드 순위 F 선수부터 시작을 해고 2024년 1라운드 그리딘, 뭐 바타글리아, 자루빈, 스펜손 이런 선수
지명을 했고 2025년 1라운드도 지금 이제 2장 가지고 있고 영입을 했죠. 영입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크레이 콘로이 GM이 그 지휘봉을 잡았다라고 하죠. 이제 팀을 이제 이끄는 이후로 이렇게 이제 많은 지명권을 받아왔고, 뭐 25년 1라운드, 2라운드 뭐 이렇게도 뭐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26년에도 이제 3라운드가 2장이 있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좀 뽑았고 이제 뭐 이런저런 게 있었으니까 일단 이제 남아있는 지명권만 봐도 지금 바라보시면은 꽤 괜찮죠. 그죠? 이제 올해 내년 해가지고 지금 1라운드 지명권이 4장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2026년은 3라운드 지명권도 2장이 있고요. 이제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명권이 좀 빵빵한 상황에서 일단 이제 지명권이 많다라는 거는 이제 또 이제 젊은 좋은 자원들을 좀 이제 많이 뽑을 수가 있는. 물론 이제 뭐 중간에 예를 들면 드래프트 과정에서 트레이드를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이걸 뭐 다 지키고 이런 건 아니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무수하게 많은 지명권도 여전히 지명권도 꽤 경쟁력 있게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1라운드 지금 올해 내년 해서 4장이라는 것도 이거 엄청난 메리트 중에 하나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런 과정에서 이제 이 지명권만 받은 게 아니라 직전감으로 써먹을 수 있는 자원들도 사실은 꽤 많이 받았던 게 캘거리였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런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올해 샤랑고비치가 올해는 조금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그림이 나오긴 한데 작년에 느낌은 나죠 올해. 근데 이제 샤랑고비치도 어쨌든 득점형 윙어나 이제 센터 같은 느낌으로서의 한 자리를 차지를 할 수가 있는 선수고요. 케빈 바울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죠? 이번에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 안데르손 선수 라인메이트로 이번에 받아온 게 아니구나. 이 토폴리 트레이드로 받아왔었나요? 어쨌든 이 안데르손 선수의 라인메이트로 아주 든든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케빈 바울 선수.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미로마노프, 그리고 헤네핀 선수 트레이드 때 미로마노프는 받아왔잖아요. 그죠? 미로마노프 같은 경우에도 위거 선수 라인메이트로 굉장히 꾸준하게 기용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캘거리가 아까 지명권도 엄청나게 많고,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반대급부로 받아왔었던 이런 자원들을 지금 로스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샤랑고비치도 사실은 뭐 파워플레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올해는 좀 이제 약간 좀 정신을 못 차려서 역할이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뭐 작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골도 굉장히 많이 넣고, 그리고 뭐 파워플레이라든가 이런 이제 중요한 기여 같은 거 많이 해줬고, 그리고 이제 바알이랑 미로바노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2라인 그 수비수 파트너로서 이제 나오는 라인메이트로 나오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좋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력을 잘 다지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움직일 때가 단점이 뭐냐면은 좀 어중간하게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좀 어중간하게 이제 미래랑 이 현재를 같이 이제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다 놓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팀 성적도 별로 안 좋고, 그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드래프트 같은 경우에도 뭐 좀 뭐 픽 같은 거를 이제 좀 다른 데 써버려가지고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이 나온다라든가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캘거리는 뭐 올해도 이제 플레이오프권에는 여전히 싸움을 이어가는 그런 상황이긴 하네요. 이제 와일드카드에서도 지금 밴쿠버보다는 1점 승점이 높은 상황이고, 물론 이제 이것도 끝까지 가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캘거리가 지금 당장도 좀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뭐 상황에서도 뭐 와일드카드 막 최하위권이고 뭐 올해 플레이오프는 지금 뭐 아예 손에 닿기도 어려운 그런 포지션에 있는 팀도 아니고 이미 이제 플레이오프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의미가 크지 않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의 당장의 결과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잘 잡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평균 나이가 더 어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쿠즈멘코가 28살이고 펠티아가 23살인데 페라비랑 플러스트가 25살, 24살이기 때문에 평균 나이로 따지면은 오히려 더 어려졌다라고 봐도 이제 무방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근소하게 어려졌지만 이제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해봐도 좀 두 마리 토끼,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전력도 이제 좀 챙기고 미래도, 왜냐면 이제 프로스트 패러비는 이제 조만간 전성기에 들어갈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림을 생각을 하면은 미래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크레이 콘로이 GM이 부임 당시에 보여줬었던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되죠? 행보랑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활용하기 쉬운 자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은, 그러니까 쿠즈멘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쭉 설명을 드렸지만은 결국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이 NHL에서 결국 이제 이 몇 시즌 지켜봤을 때는 좀 제한적인 역할에서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고, 그리고 펠티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물론 이제 이 선수가 체킹도 이제 열심히 하고 그런 그림이 있지만 좀 언더사이즈에다가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죠? 스피드까지 좀 느리지 않습니까? 이제 요런 그림에서의 단점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 패럽이랑 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들이 굉장히 영리한 포지션 플레이라든가 이런 영리한 플레이가 기본적으로 이제 장착이 된 선수들이고 이제 공수 양면에 기여 가능한 요런 자원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쓰기가 쉬워요. 이제 쿠즈멘코라든 이제 펠티에보다는. 이제 요런 그림에서 바라보시더라도 무난하게 이 또 뭐 역할을 주면은 그냥 이제 그 이상 이 기대한 만큼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프로스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센터진의 이 전원 좀 투웨이 경기에 능한 자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캘거리가 항상 이런 느낌으로 이제 좀 센터진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죠. 뭐 예전에 이제 린드올름 있을 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센터 3명이 모두 어떻게 보면 공수 양면에서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줬었는데, 기본적으로 카드리, 바클룬드, 프로스트 이제 이렇게 이제 구축이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팀의 이제 전체적인 센터 컬러도 좀 부합을 하는 이제 그런 자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20골 이상이 또 이제 프로스트도 들어왔고 어떻게 보면은 이 패러비도 들어왔기 때문에 20골 이상 기대를 할 수 있는 자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실제로 이제 위베르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20골에 한 골 남아 있고요. 코로너토라든가 콜먼, 샤랑고비치, 제리, 만타, 페러비 뭐 이런 선수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풀 시즌에 그냥 무난하게 활약을 하면 솔직히 말씀 모두 이제 20골 이상을 기록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난하게 이 뭔가 그 결과치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기대치만큼. 근데 물론 이제 뭐 항상 이상적으로 흘러가지 않죠. 올해도 이제 보시면 뭐 만타가 장기 부상으로 결장하는 그림이라든가 그 샤랑고비치가 이제 많이 부진한다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정말 잘 풀리면은 지금 캘거리가 잘하면 진짜 20골 이상 기대할 수 있는 자원들이 진짜 뭐 7명, 8명, 그죠? 뭐 예를 들면 이제 프로스트까지 또 좀 터지면은 거기까지 기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뎁스 보완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영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지난 시즌 캘거리에서 20골 이상 기록을 한 공격수는 콜먼, 카드리, 샤랑고비치 이렇게 3명밖에 없었어요.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도 이제 화력적인 기대치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를 더욱더 기대를 할 수 있는 캘거리의 상황이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명이 아까 보면 좀 전체적으로 좀 비슷한 유형의 선수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 패러비는 조금 더 골 생산 능력이 조금 더 돋보이고 프로스트는 조금 더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또 돋보이는 이런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두 선수를 같은 라인에 놔도 무난하게 뭐 결과값을 뽑아낼 수 있는, 뭐 필리 때도 이제 자주 속을 맞췄었고요. 같은 라인에서. 그리고 이제 뭐 캘거리에서도 그냥 무난하게. 왜냐면 이제 또 새로 들어온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라인을 꾸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또 이제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라인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이제 얘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그냥 무난하게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좀 기대를 많이 하고 들어왔는데 막 기대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선수들이 왕왕 있잖아요. 그죠? 예, 트레이드 마가밀이라든가 시즌 도중에 영입된 이런 친구들 보면은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캘거리는 요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리에서 사실은 패럽이랑 프로스트는 같은 라인에서도 상당히 많이 출전을 했었던 선수였었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필리에서 또 1군에서 활약도 그렇고 또 이제 같이 팀 생활을 했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조합적인 부분에서도 무난하게 잘 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걱정되는 건 사실은 이제 물론 프로스트도 기대보다 조금은 덜 성장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프로스트는 이제 이 금액 자체를 많이 아직까지는 뭐 거대 계약을 하지도 않았고 210만 달러 올 시즌 끝나기 때문에 프로스트 이야기는 별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패러비가 성장 둔화세에 나온 거 이거는 사실은 조금은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이제 저 앞에서 보셨겠지만 패러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계약이 조금 더 길게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성장 둔화세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 이제 이 필리 때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나오면 이제 그건 진짜 대박이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필리 때보다 더 안 좋은 성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 이제 캡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귀찮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캡이 일단 500만 달러가 먹는 과정에서 기간까지도 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페라비 선수가 필리에서 조금 들쭉날쭉한 모습들이 많았었어요. 1920 시즌부터 지금 보시면 이제 파란색은 경기당 득점이고 그리고 이제 이 초록색은 경기당 어시스트인데 왔다 갔다 하죠, 그죠?
특히 이제 골 부분에서 이렇게 좀 이제 크게 좀 이제 등락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그 락에 해당하는 시즌이고 요런 그림이다 보니까 좀 꾸준한 결과값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를 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캘거리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올해 갑자기 캘거리 딱 들어가 가지고 뭐 예전의 모습이 딱 나오면서 '와 이거 대박인 것 같은데.' 하다가 또 이제 다음 시즌 되면은 또 갑자기 또 부진하고 이런 그림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어떻게 물론 이제 그 이유가 결국은 필리가 패러비를 포기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거이기도 한데 이 캘거리에서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제 좀 무난하게 잘 활용을 하면 잘 유용하게 써 있을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요런 부분 좀 불안한 점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캘거리 내용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